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서울특별시의회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강수훈 광주광역시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서 기우식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재판부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대법원 규칙인 법관 윤리강령의 첫 줄 역시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엄정하게 행사해서 민주적 기본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판결이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묻고 싶고요. 시민들이 이 사법부를 또 한 번 불신하게 만드는 세기의 판결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에서 직접 공동성명을 냈는데 서울시에 대해서 광주시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성명 낸 이유 말씀해 주실까요? 예, 두 번의 중대재해가 광주에서 발생은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광주시의원 전원 23명 중에 22명,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09명 중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36명 전원이 공동 성명에 연명을 했고요. 특히 36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의원 중에서도 광주 출신의 의원들께서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서울특별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의회와 또 이 두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광주 지역의 광주광역시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서울시가 좀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진행한 것입니다. 네.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이 많을 텐데 제대로 된 서울시의 집행부 견제가 될까요? 그래서 그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도 국민의힘 소속이고 그랬는데 직접 찾아뵙고 이것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의 최고수의 행정처분,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 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현대산업개발의 태도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자숙하기는커녕 후한무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동 참사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행정처분은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한무치함을 보였고요. 국토교통부의 붕괴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에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를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규정을 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허가권자인 서울시에 요청을 했지만,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난 8월에서야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데요. 네. 한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최고수의 행정처분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그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최소한의 영업정지 조치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학동 참사 당시에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요청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소극적인 행정과 눈치 보기를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같은 지역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 발생한 다음 날에야 서울시는 부랴부랴 학동 참사와 관련된 행정처분 계획과 청문 일정을 통지를 했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그 동구청의 학동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에 대해서 빠른 결정을 내렸다면 저는 서구의 화정동 붕괴 사고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학동 참사 때부터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과 공범이 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 사건이 서울시 안에서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또 어떻게 대처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8개월 영업정지와 4억에 대해서도 가처분 소송을 냈고, 혹시나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건설 관련 공사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등록 말소가 아니라 영업 정지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계약에 있어서는 시공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예, 법을 피해 다니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서울시도 이 현대산업개발 편에 선 듯한 느낌인데, 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건설사가 부실 시공 사고로 인해서 등록이 말소된 사례는 네. 그 성수대교 붕괴 사고, 그 동아건설 한 건뿐이거든요. 아, 이제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를 좀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서울시 역시 그 여론의 바람처럼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의 근거들이 과거의 몇 번의 사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특히 지난 2019년도에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를 낸 대림 산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리지 않아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당시에도 국토부는 대림 산업에 대해서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는데 서울시는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당시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할 정도로 논란이 됐는데 결국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 건설사에 대한 이와 같은 관대한 태도가 결국은 봐주기로 익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광주광역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하고 어떻게 공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이번 공동 성명을 함으로써 이제 먼저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 같이 파악을 했고요. 또 다가오는 9월 22일에 우리 화정 아이파크 붕괴 그 예비 입주자들이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한 1,000여 명 정도가 서울 상경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동참 의사를 밝힐 계획이고요. 이에 대해서 서울 광장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데 이때 또 서울특별시의원들께서도 함께하기로 다짐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수은 광주광역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